여러분, 몽골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초원, 그 위를 달리는 말,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이런 낭만적인 풍경을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죠.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몽골이라는 신화, 그리고 그 이면에 가려진 아주 냉혹한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죠. 여행 광고나 다큐멘터리에서 봤을 법한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풍경.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걸 보기 위해 몽골로 향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풍경은 사실 몽골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뒤편에는 훨씬 더 시급하고 절박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절박한 문제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몽골의 땅 자체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 76.9%. 와,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현재 몽골 전체 국토 중에서 이미 사막이 되었거나 혹은 사막으로 변해가는 땅의 비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푸른 초원은 이제 국토의 4분의 1도 채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심각해졌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평균 기온이 0.74도 오를 때 몽골은 무려 2.1도나 올랐어요. 전 세계 평균보다 거의 3배나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몽골은 지금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급격한 기후변화에 더해서 인구의 25배가 넘는 8,500만 마리의 가축들이 풀을 마구 뜯어먹고 있고요. 또 규제 없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광산 개발이 땅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건 사람들의 삶입니다. 초원이 사막으로 변하면서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잃은 유목민들은 기후 난민이 되어서 수도인 울란바토르 외곽의 게르촌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 정말 안타깝긴 한데 솔직히 몽골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 아닌가? 하고요. 근데 이게 전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봄마다 겪는 그 지긋지긋한 황사 있잖아요. 그 주범이 바로 여기거든요. 사막으로 변해버린 몽골의 땅에서 일어난 모래먼지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우리한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거대하고 암담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놀랍게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사람을 심는다는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가는 이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푸른 아시아라는 곳인데요. 1998년에 만들어진 기후위기 대응 NGO입니다. 이 단체는 그냥 가서 나무 몇 그루 심고 오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이 직접 숲의 주인이 돼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활동이 그냥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2007년에 몽골 지부를 세운 이래로 정말 꾸준히 활동을 해왔고요. 그 진정성과 성과를 인정받아서 UN 기후변화 협약의 공식 NGO로도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에는 UN이 수여하는 생명의 토지상을 받으면서 이들의 방식이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모델이라는 걸 증명해냈죠. 바로 이 한마디에 푸른 아시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설립자께서 초반에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열심히 나무를 심어놨더니 주민들이 그걸 땔감으로 써버리는 걸 본 거죠. 그때 이거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고 깨달으신 거예요. 단순히 나무를 심어주는 건 일시적인 도움일 뿐 주민들을 계속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 뿐이라는 걸요. 숲을 지키는 게 곧 자기 삶을 지키는 일이 되도록 주민들을 숲의 주인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걸 깨닫고 전략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심는다는 멋진 철학이 도대체 어떻게 현실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졌을까요? 그 핵심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푸른 아시아 모델은 크게 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회복. 말 그대로 죽어가는 땅에 나무를 심어서 다시 살리는 거고요. 둘째는 육성.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운영하고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개발입니다. 숲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경제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모델의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아무 나무나 심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팔아서 돈이 되는 나무? 예를 들면 비타민 나무 같은 걸 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숲이 잘 자랄수록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일처럼 숲을 돌보고 지키게 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이 모델이 가져온 성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환경적으로는 당연히 땅이 살아나고 모래 폭풍이 줄었고요. 사회적으로는 뿔뿔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한때 기혼난민이었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립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이 이야기가 왜 단순히 몽골의 어떤 좋은 사례, 이걸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몽골의 나무 심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몽골 사막에서 시작된 이 작은 움직임은 사실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희망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정부나 거대 기업이 아니라 평범한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삶과 환경을 동시에 지켜낸 검증된 성공 공식을 보여준 셈이죠. 사막의 나무가 아니라 사람을 심어서 숲을 일군 이야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놀라운 성공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는, 또 여러분은 우리 미래를 위해 어떤 희망의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